네, 안녕하세요. 호텔월드 김은식 기자입니다. 팰리세이드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2월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죠.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 특히 SUV 시장 판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모하비가 당장 영향을 좀 받았고요. 또 쌍용자동차 렉스턴, 또 산타페, 소렌토 같은 중형 SUV 판매에도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쉐보레가 트래버스 투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기아자동차도 북미용으로 개발한 대형 SUV죠. 이 텔루라이드의 국내 도입을 결정해야 하느냐, 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팰리세이드입니다. 국내 판매가 월 평균 6,000대를 넘어서면서 현대차 RV 라인업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요즘 주문이 폭주를 해서 출고 대기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죄송하다, 이런 안내문까지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기아자동차 모하비가 월 평균 한 300대 조금 아래에 그치고 있으니까 팰리세이드가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는데요. 팰리세이드가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건지 사실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포인트를 좀 잡아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륨감이 아주 풍부하고 웅장한 것이 팰리세이드 디자인의 특징이죠. 전면을 보시면 주간 전조등, 또 그릴의 베젤을 이렇게 굵고 강한 느낌의 세로 라인으로 처리를 해서 차체 전면이 아주 높고 또 균형감이 돋보이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는데, 범퍼 아래에 어떤 두툼한 가드, 또 그릴의 패턴도 가감하게 사이즈를 늘려놨고, 풀 LED 헤드램프도 세로로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웅장함을 강조한 것이 팰리세이드 전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측면 비례도 아주 훌륭합니다. 보닛을 이렇게 높게 배치해서 이 벨트 라인을 타고 테일게이트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아주 반듯하죠. 세단과 다르게 이런 대형 SUV는 이 균형감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이 루프 라인도 가능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타이어는 18인치에서 20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휠이 제공이 되는데, 이 차는 지금 현재 미쉐린의 20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크기보다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리어 콤비 램프도 LED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테일게이트에도 이 스마트한 아주 똑똑한 기능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렇게 키를 갖고 있으면, 이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한 3초간 정도 기다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 도어가 열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스마트 키로도 트렁크 도어를 열고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러기지룸의 이 플레이트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이 짐을 싣고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트렁크에도 이렇게 좀 아주 부드러운 고무 재질을 위에 덧대놔서 화물을 조금 이렇게 거친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 놨을 때 차체 자체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 놓은 것도 팰리세이드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팰리세이드의 트렁크 용량은 기본 509리터죠. 3열 시트를 접으면 1297리터까지 늘어나는데, 이 포드 익스플로러보다는 살짝 작은데 기본 용량이 400리터가 조금 넘는 모하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시트 폴딩이 전동식인 것도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2열과 3열 시트를 힘들이지 않고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3열 공간도 좀 궁금한데 실내를 살펴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이 승하차를 할 때 좀 발판 같은 것이 나와서 좀 더 쉽게 이렇게
타고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이 차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나 또 노약자나 또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 타고 내릴 때 아무래도 발판 없이 그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뭐 그런 점들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3열에 앉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라스가 전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그냥 트럭 같은 것처럼 살짝이라도 좀 열어놓게 되면 외부 공기 같은 것도 좀 유입이 돼서 좀 실내 환경을 조금만 더 쾌적하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차체 사이즈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980, 1975, 1750mm에 휠베이스는 2900mm입니다. 경쟁 모델인 익스플로러 그리고 파일럿과 비교해도 휠베이스가 가장 길죠. 따라서 여유로운 어떤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전장이 80mm, 전폭은 20mm가 짧고 좁은데 이 전고가 25mm가 낮고 휠베이스는 무려 이 40mm가 더 깁니다. 외관이 더 스포티해 보이고 공간의 여유가 그만큼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넓죠? 무엇보다 이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윈드실드가 뭐 워낙 큰 것도 있지만 측면 유리도 시트 포지션에서 가슴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팔을 걸치고 좀 이렇게 폼 잡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뭐 시트의 촉감, 뭐 착자감, 마무리도 아주 무난한데요. 뭐 좋은 나파 가죽에 굉장히 촘촘한 어떤 그런 패턴을 써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좌우 에어벤트를 연결하는 무광 크롬 라인, 또 원목 느낌의 우드 그레인 보이시죠? 이런 것도 대시보드까지 아주 반듯한 어떤 그런 수평입니다.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해놨고요. 클러스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이즈가 7인치인데요. 좌우로 이 스피드미터하고 타코미터가 있고 중앙에 트립이 있는 그런 전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뭐 하이테크한 그런 어떤 느낌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심플하고. 이 클러스터는 굉장히 일반적인데 AVN에는 꽤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3분할입니다. 3분할.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날씨 정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가운데에 그런 표시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오디오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창이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날씨도 눌러보면은 뭐 일별 예보, 오늘 날씨 알려주고, 또 지금 현재 날씨도 알려주고, 오늘 내일 모레, 이런 것까지도 다 이 화면을, 가운데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화면을 누르면 전체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여기에 후속 대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3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가장 뒷자리에 만약에 누가 타고 있을 경우에, 또 어린아이나 이런 탑승객이 있을 때 사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탑승자한테도 좀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아니 뭐 피해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또 멀잖아요. 굉장히 멀다 보니까 뭐 이런 스피커를 통해서 맨 후석에 앉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뭐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에 스피드미터하고 타코미터가 있는데 가운데에 커다란 LCD 창이 있습니다. 이 LCD 창에 뭐가 표시가 되느냐, 이렇게 좌우 방향을 깜빡이를 켜면 왼쪽으로 켜면 왼쪽 후측방이 영상으로 비춰주고요. 오른쪽을 깜빡이를 켜면 역시 오른쪽 후측방 영상이 이곳에 제공이 됩니다.
예, 클러스터, 뭐 모니터 다 살펴봤고요. 이제 센터 패시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센터 패시아는 이 넥소 수소 전기차 넥소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버튼, 그러니까 버튼식 기어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R, D, N, P 직관성은 있는데 글쎄요, 뭐 운전할 때 레버도 좀 만지고 하는 그런 재미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이제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다이얼이 있는데요. 뭐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버튼이 있고 이게 사륜구동이고 오프로드의 어떤 최적화된 어떤 기능들을 넣다 보니까 스노우, 머드, 샌드 뭐 이런 모드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스노우, 머드, 샌드 뭐 이런 거에 설정을 딱 해놓게 되면은 각 힐에 전달되는 어떤 구동력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지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힐에 구동력을 더 많이 전달해서 차가 좀 빨리 그런 험로에서 또 아니면 험지에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힐 어시스트 기능도 있네요. 이런 건 내리막길에서 안전하게 브레이킹을 하지 않아도 저속으로 아주 낮은 속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내리막길을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데 돕는 그런 장치고요. 여기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냥 차량 주변 360도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행 중에 뭐 3열에 사람이 탔다라든가 또 아니면 러기지룸에 트렁크에 어떤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후방 시야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뭐 아웃사이드 미러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전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행 중에는 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딱 후방 시야만 보입니다. 후방 시야. 그래서 이 화면에 후방 상황이 영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재생이 되기 때문에 뒷 차량이 어떤 차가 따라오고 뭐 이게 좀 너무 바짝 붙으면은 비상 깜빡이도 켜서 경고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능이 있냐, 뭐 열선이 있고 통풍 시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센터 콘솔의 이 표면을 뭐 좀 약간 뭐 산소 섬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해놨고요. 뭐 베이지 컬러의 어떤 대시보드 마감이나 이 하우스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아니고 약간 연한 재질의 인공 소재를 이렇게 해놔서 손으로 닿는 느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지금 2열에 앉았습니다. 2열에 앉았는데 지금 1열을 뒤로 충분히 빼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이 손이 아니라 이 머리가 들어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예, 또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2열에 이렇게 가운데 좌석에 앉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뭐 어떤 공조 장치라든가 시트 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2열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220V 단자 또 12V 단자 뭐 이런 것도 2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벤트도 천장에 따로 달려 있고요. 2열 썬루프를 따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열 썬루프하고 별개로 독립적으로 2열 썬루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또 저쪽에 보시면 저렇게 햇빛 가리개도, 이 수동이긴 한데 햇빛 가리개도 있어서 요즘같이 이렇게 햇빛이 따가울 때 2열 탑승자나 뭐 이런 분들 햇빛 들어오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도 좀 여기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컵홀더도 도어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세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컵홀더가 있다는 거.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2열 시트를 젖혔을 때 컵홀더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2열의 가운데 시트에도 컵홀더가 있고 도어 안쪽에도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좀 대형 페트병 같은 거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시트에도 보면 이렇게
외부 기기,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USB 단자도 이 시트 뒤쪽에 이렇게 하는 게 딱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2열 탑승자들이 전혀 뭐 어떤 불편한 것들을 느끼지 않게끔 이렇게 잘 배려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3열 시트를 좀 앉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3열 탑승도 아주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아래쪽에 레버를 앞으로 딱 당기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이동을 하고 그 사이로 이렇게 탑승을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데,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2열 시트를 완전히 플랫하게 평평하게 만들어 놔서 어떤 다른 그 트렁크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요 버튼만 딱 누르면 이렇게 충분히 3열로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내릴 때도 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고 타고 요 버튼만 누르면은 또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요. 굉장히 편리하죠. 이게 또 헤드레스트가 또 이렇게 1, 2, 3 이 키순으로 타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또 조절이 가능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베이지색 계열의 어떤 그런 실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다, 럭셔리하다. 이게 또 천장 마감도 그런 어떤 스웨이드 재질의 어떤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감촉이 좋은 것들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고급스럽다, 뭐 이렇게 느껴지게 해놨습니다. 요건 진짜 볼수록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딱 완벽하게 확보가 되죠. 3열에 무릎 공간 같은 것도 좋고요. 뭐 천장까지 머리가 닿는 사람이면 등받이 조금 젖혀가지고 좀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사실 이게 보통의 차 같으면은 여성분들이나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를 앞뒤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것도 좀 많은 힘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이렇게 딱 뭐 버튼 하나만 눌러도 되니까 사실은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트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다. 3열에 앉았습니다. 이 화면이 조금 어둡네요. 화면이 조금 어두운데, 이 3열은 일단 앉아보니까 2열처럼 무릎 공간에 여유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좁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은 이유가 이 시트가 이렇게 뒤로 등받이가 젖혀집니다. 젖혔다 또 펴졌다, 이게 됩니다. 이게 사실 뭐 3열 가진 차들이 뭐 팰리세이드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차종들이 있는데 2열이 아닌 3열이 등받이가 각도 조절이 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흔한 사양이 아닙니다. 그런 거 굉장히 잘 해놨다고 할 수 있고요. 3열에도 이렇게 뭐 USB 포트라든가 또 이렇게 별도의 에어벤트가 있어 가지고 이 공간 자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팰리세이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승차는 디젤 2.2 최고 출력이 202마력이고 이 최대 토크는 45.0kg FM인데요.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넉넉한 성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하비가 3.0L 엔진을 올려서 260마력이니까 일단 엔진 사이즈에 비교하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혼다 파일럿, 뭐 닛산 패스파인더, 뭐 이런 수입 경쟁차는 아무래도 이 가솔린이 이 주력이다 보니까 직접 비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엔진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시속 한 80km 뭐 요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 속도에서는 이 차가 디젤 엔진을 올린 건지 가솔린 엔진을 올린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주행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또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팰리세이드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MVH를 달성을 해 놨고요. 이 토크가, 이 최대 토크가 1750rpm부터 시작을 하죠.
디젤차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그 정도 선에서 최대 토크가 시작이 되는데, 워낙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 토크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을 할 때 보면 엔진의 어떤 그 이질적인 그런 느낌 없이 아주 그 뭔가 일관성 있게 속도를 쫙 끌어올려주는 그런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70km, 80km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매끄럽게 차가 거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보면 이게 가속을 할 때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RPM을 순간적으로 올리는 그 순간에 약간 가릉가릉하는, 또 저속에서 이렇게 출발을 할 때 그런 어떤 디젤 엔진 특유의 어떤 그 소음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게 아주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아니면은 뭐 저속에서도 아주 천천히 속도를 높여가는 어떤 그런 그 일관성 같은 것들이, 상승감 같은 것들이 정말 매끄럽다,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타보시면 그런 것들을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와, 이 차 정말 어떤 저속에서 출발을 할 때 발진을 하는 그 순간이라든가, 뭐 중속에서 고속으로 속도를 높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고속으로 계속 항속을 할 때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그 정도로 차가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조용하죠. 바깥에서 들어보면 소리가 꽤 큰데 방음 처리를 잘 해놔서 아주 조용하고요. 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도 달려 있어서 외부 소음이 실내에서는 거의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동은 아주 살짝 느껴지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 그리고 시트에서도 이 가벼운 진동이 좀 발생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준은 아닌데, 속도를 좀 내면 바람 소리가 대신에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반 민첩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중고속에서 고속 영역으로 이어지는 속도의 상승감이 꽤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속감에 대한 불만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촘촘하게 잘게 썰어 놓고 후반으로 갈수록 좀 넓어지는 그런 기어비의 세팅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동력 손실을 줄이고 또 연비 효율성을 높이려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해서 뭐 좀 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일단 클러스터의 이 조명이, 배경 조명이 빨간색으로,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이제 색깔이 약간 변화를 주네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라는 거를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확실히 페달에 반응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반응감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칼칼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거칠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좀 반응이 즉각적이고, 이 서스펜션의 어떤 그런 반응 같은 것들도 살짝은 물러지고요. 이 스티어링 힐에 어떤 조향력 같은 것들도, 조향감도 살짝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요.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가 어떻게 주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좀 어떤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맞춰주는 그런 주행 모드도 있고요. 머드, 샌드, 스노우, 이렇게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이 험로 주행 모드도 레저용 차량이나 또 아웃도어 활동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SUV 차량이지만 이 패밀리카 성향에 맞춰서 뭐 1열은 물론이고 2, 3열에서도 별 차이 없이 부드럽게 해놨습니다. 뭐 장시간 운전을 해도 이 피로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대신에 뭐 3열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시트벨트 같은 것들이 차체하고 살짝 부딪히면서 이렇게 통통통통 하던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다듬어 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할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얼마나 빠르게 접근하고 쉽게 안전하게 접근을 해서 작동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요. 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버튼 자체의 어떤 사이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대형 버튼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동작이 크지 않아도, 그리고 또 어떤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뭐 이제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편안한 어떤 시트 포지션에서 버튼을 만지는데도 가장 먼 게 지금 외기순환 모드, 내기순환 모드를 만지는 그런 조작하는 버튼인데, 그것도 크게 동작을 뭐 크게 갖지 않아도 충분히 손에 닿는 거리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전 중에 어떤 조작 버튼을 이렇게 좀 만지는데도, 조작하는데도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차가 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처음에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차에 올라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면 자동으로 이제 이 브레이크가 잠겨져 있는 상태인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매야 차가 출발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런 안전 보조 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은 뭐 배기가스, 뭐 디젤차, 뭐 그런 환경, 뭐 대기 오염, 뭐 운행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디젤차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펠리세이드는 요소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SCR, 뭐 선택적 환원 촉매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소수를 사용해서 이 배기가스를 저감시켜 주는데, 지금 현존하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SCR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휘발유차보다 오히려 더 나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다른 뭐 낙스라든가 pH, 뭐 미세먼지, 뭐 이런 배출량 같은 것들도 유로 6 기준에 다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도 펠리세이드의 자랑거리죠. 일반적인 차선 유지나 이탈 경고, 또 앞차량과 간격 유지 같은 것들은 기본이고, 이 고속도로 안전구간이나 회전구간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고, 또 앞차가 출발하면 자 언제 빨리 출발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펠리세이드도 그런 그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양손을 다 떼도 차선을, 자기 차로를 정확하게 추종을 하고요. 앞차와의 어떤 차량 간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앞차 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회전 구간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과속 금지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알아서 또 속도까지 줄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전운전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즘 자동차에 적용되는 모든 첨단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다 돈이죠. 뭐 돈만 조금씩 더 부담을 하면 그런 기능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 추가를 하려면 내비게이션하고 스마트 센서하고 해서 거의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라면 이 썬루프나 뭐 또 스타일 패키지, 뭐 컨비니언스 같은 그런 편의 사양보다는 이런 사양들을 옵션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에이다스 같은 안전보조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펠리세이드 시승을 마쳤습니다. 여기저기 일반 도로, 또 고속도로, 또 비포장 도로까지 다양한 길을 다녀봤는데요. 가장 놀란 점이 이 정숙성 그리고 연비입니다. 지금 한 2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12km/리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18인치 복합 연비가 11.8, 20인치는 11.5인데 공인 연비 다 넘겨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일단 1945kg이라는 이 비교적 가벼운 공차 중량, 또 SCR 방식의 효율적인 이 배기가스 정화 장치도 있고요. 또 8단 자동 변속기하고 이 공회전 제한 장치 같은 것들이 잘 어울려서 이 동급은 물론이고 바로 아래급인 이 산타페보다도 좋은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좋은 사양들 같은 것들은 돈 더 주고 쓰면 되는 건데, 이런 연료의 효율성은 기술력이 없으면 달성하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펠리세이드의 가장 큰 장점, 연비로 꼽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비 못지않게 주행을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완벽한 어떤 정숙성, 또 하나의 장점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정말 가솔린 차하고의 어떤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펠리세이드가 현재 계속해서 주문이 밀리고 있죠. 이런 걸 보면 기존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상품성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디젤 모델의 경우 3,6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물론 옵션을 추가하면 더 높아지겠지만 기본 가격이 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나들이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사실 이만한 차급의 대형 SUV가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대형 SUV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펠리세이드의 어떤 그 몸값 같은 것들도 상당히 높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용도든 또 어떤 연령대든 구매를 해서 직접 운전을 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차라고 이렇게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